네, 소태어 업무 역량 강화 및 실무 네, 탑식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의 두 번째 파트인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알고리즘을 지지난 시간에도 했듯이 분류해보자면 선형으로 리니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하는 검색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제어 검색, 이 순서를 특정 방법으로 제어하여서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특정 함수, 이 해싱이라는 특정 함수를 이용해서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검색 중에 그래프 기반의 검색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웠을 때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번 시간은 이 그래프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 만들어진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를 활용해서 실제 코드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를 어떻게 활용해서 실제로 검색을 하는지, 이 기능이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경로를 찾을 때 이런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를 통해서 경로를 선택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로는 DFS, Depth First Search, 깊이를 우선으로 해서 검색하는 DFS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GPU 우선 탐색은 시작 정점을 기준으로 한 방향으로 계속 우리 내비게이션으로 따지자면 직진을 계속 했을 때 이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느냐, 직진을 쭉 한 방향으로 쭉 하다가 도달할 공간이 더 이상 없어지면 특정 조건들이 있겠죠. 우리가 목표라는 목표 지점보다 너무 많이 멀어지면 거기서 한 칸씩 뒤로 돌아오면서 다른 간선들을 하나씩 하나씩 선택해 보면서 우리가 목적을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로들을 탐색해 나가는 방법이 될 거고요. 예를 들면 우리 내비게이션에 직진만 쭉 하다가 내가 목표란 목표치보다 1km 이상 벗어났다. 그럼 다시 뒤로 돌아서 그 전에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곳을 가보고, 또 거기서도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곳, 거기서도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점점 이먼 곳에서부터 탐색해 나가는 형태가 될 거고요. 자, 이 알고리즘을 그래프, 배열의 그래프로 만들어서 구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PDF로 이 코드를 확인하셔서 PDF에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저와 같이 한 줄 한 줄씩 보면서 이해해 나가면서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바 기반인데요. 자바는 클래스 베이스 기반이다 보니까 이렇게 클래스를 처음에 한번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진 이 DFS 그래프라는 클래스에다가 이 DFS 그래프를 순회할 수 있는 초기 이 생성자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C++나 자바의 객체 지향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생성자 함수가 이해가 좀 잘 안 되신다 하면 여기는 클래스 개념이기 때문에 파이썬이나 C 언어만 아시는 분들은 여기 부분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객체 지향을 아시는 분들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 DFS 그래프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이런 그래프 모양을 이걸 그대로 소스 코드에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배열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렬이 4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 정점이 4개가 있으니까 이 각 4개의 정점에 해당하는 이 방문할 수 있는 이 행렬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정점을 닫는 이 인접 행렬과 행과열 사이즈를 어, 1씩 더 추가해서 여분의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원래 내가 그래프를 그리고자 하는 이 정점의 개수가 4개였으면 5 곱하기 5로 정점이 3개였으면 4 곱하기 4의 배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DFS 그래프에다가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DFS 그래프를 활용해서 이 정점 방문 여부, 이 정점 방문 여부는 왜 만들어주게 되냐면 우리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한쪽으로 직진을 쭉 할 거예요. 그래서 직진을 끝까지 하다 보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거잖아요. 그게 언제까지였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내가 방문한 그래프의 정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써주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에서 시작해서 2를 갖다가 3을 갖다가 지금 요거는 이제 방향성이 있는 거라서 못 가긴 하는데 그러면 밑에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1에서 시작을 해서 3을 갔다가 4를 갔습니다. 근데 4에서 더 이상 갈 수 있는 데가 1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4에서 다시 뒤로 돌아와서 3까지 다시 돌아와서 3에서 2를 가야 됩니다. 이럴 때 내가 1에서 시작해서 3, 4, 그 다음은 없네. 그러면 4를 지우고 4 대신에 갈 수 있는 것이 어디가 있나? 2가 있네. 이렇게 만들어서 쓰기 위해서 이 방문한 정점들을 저장하는 계열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러면 1, 3, 2. 그럼 2 다음에도 갈 데가 없죠. 그러면 2를 또 취소하고 3 말고 다른 데 갈 데가 있었냐?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없는 형태인데 만약에 또 3 말고 다른 데 갈 수 있는데 뭐 7이 있었다 그럼 또 7을 가보고요.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배열입니다.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비시트 어레이, 방문한 배열, 방문한 정점들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정보 올림피아드나 나중에 코딩 테스트를 위해서 구름 같은 사이트 혹시 아시나요? 코딩 테스트 줄 때 여러분이 흔히 아는 네카쿠라베 코딩 테스트들 자체로 하는 데도 있지만 보통 이제 구름 같은 그 알고리즘들 문제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 문제 풀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입력에 대한 정의입니다. 내가 이 DFS 그래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입력을 일단 그래프를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래프를 탐색을 하죠. 검색을 하죠. 그래서 입력 받는 인접 행렬 그리고 인접 행렬을 대비해서 그러면 크기가 정해지니까 인접 행렬의 크기보다 정점보다 한 개 더 크게 넉넉하게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 입력을 할 준비. 객체 지향에서는 생성자 함수, 객체 지향이 사용할 다양한 객체들의 초기화 작업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렇게 DFS 그래프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DFS 그래프를 가지고 실제 이 DFS 탐색을 하는 이 알고리즘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제기 함수를 더 편하게 생각할지, 더 편하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DFS를 기반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DFS 함수로 들어오게 되면, 이 지금 이 현재 기점을 가지고, 그죠? 현재 지금 어디에부터 시작하는지,
뭐 시작점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0번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시작점이 지금 화면이 잠시만요. 네, 시작점이 1이 될 수도 있고요.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부터 시작한다 하면 DFS 1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편하게 말하려고 1이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1에 해당하는 배열의 인덱스 0, 1, 2, 3 중에 하나를 배열의 인덱스를 넣어주게 되면 그 위치에서부터 예를 들어 배열이 0을 줬다. 그러면 0에서부터 갈 수 있는 곳은 하나, 둘, 세 군데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가게 되면 그 다음 위치에서 갈 수 있는 곳, 그 다음 위치에서 갈 수 있는 것 이렇게 스캔해 가면서 DFS를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시트 에어리어, 어레이 VIDX를 true로 일단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배열을 이 정점을 방문했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럼 이제부터 이 정점 기준으로 아직까지도 한 번도 가지 않은 이 정점에 인접한 위치를 방문하게 됩니다. 네, 방문하는 방법은 DFS 그래프의 VIDX의 I 보시면은 제가 여기 방금 그려둔 것처럼 예를 들어 배열 0번이 들어왔다. 그러면 배열 0번들 중에 갈 수 있는 곳 얘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예, 제기함수가 첫 번째 한번 딱 전개됐고요. 그래서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이 생기는 겁니다. 케이스 1은 여기를 방문하고요. 케이스 2는 여기를 방문하고요. 케이스 3은 여기를 방문하는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 1을 방문했다. 그 다음 또 제기함수로 가는 겁니다. 1번을 방문했으니까 1번은 여기잖아요. 그죠? 이 중에 또 갈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냐 쭉 스캔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케이스 1-1, 1-2 케이스가 생기죠. 네, 두 가지 또 분기가 생기고 이 각 분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지. 근데 1에서 여기 0으로 가게 되면 원래 있던 위치이기 때문에 얘는 가지 않고 이 주황색 2번으로 가게 됩니다. 2번으로 가서 또 0번은 아까 갔던 거니까 안 가고 2번에 2번으로 가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2번에서 또 3번으로 가게 되고요. 이런 형태로 자기와 인접해 있는 제일 먼저 뜨는 아무 정점으로 갈 수 있는 정점으로 가는 형태로 쭉 스캔합니다. 그러면 여기 방문하고 여기 방문하고 여기 방문해서 끝났는데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재기하면서 끝나는 거고 이 도착을 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여기 방문했는데 만약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전에 제기함수로 가서 이전에 제기함수에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결과가 안 나오면 이전에 제기함수 여기에서 다음으로 갈 수 있는데 없죠. 다음 갈 수 있는데 없으니까 또 이전으로 가서 여기서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 파란색으로 그럼 파란색으로 가서 또 검색해보고 여기서도 없으면 보라색으로 가서 또 검색해보고 이렇게 검색하는 것을 DFS 깊이 우선 검색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뭐 코드로 보면 엄청 간단합니다. 그죠? 뭐 주석 떼고 보면 뭐 몇 줄 안 됩니다. 그죠? DFS 그래프, 비시트 에리어, 어레이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러니까 끝납니다. 우리가 그래프의 정점을 행렬로만 만들어서 예쁘게 이 DFS 그래프랑 비지트 AR로 예쁘게만 만들어서 주면 실제 DFS는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이 나머지 얘들은 제가 이제 샘플로 필요해서 넣어둔 거고요. 부동이랑은 상관없습니다. 애들 다 없어도 DFS는 이렇게 두 개의 함수만 있으면 구현됩니다. 그래서 코드로 보면 되게 간단한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 DFS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복잡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피우선 탐색, 너비우선 탐색을 할 때 어디에서 쓸 수 있냐? 뭐 여자친구랑 그 에버랜드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가끔 미로 정원 같은 거 만들어 주잖아요. 그 미로 정원을 쭉 탐색할 때 이런 기피우선이나 너비우선을 사용해서 탈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우선은 자기가 이전에 방문했던 것을 체크하고 갈 수 있는 새로운 길, 갈 수 있는 새로운 길. 결과가 없으면 다시 뒤로 돌아와서 또 갈 수 있는 다른 새로운 길, 또 뒤로 돌아와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 갈 수 있는 새로운 길, 또 뒤로 돌아오고 이런 형태의 탐색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 너비 우선 탐색입니다. 너비 우선 탐색은 첫 번째 위치에서 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이면 내비게이션 기준으로 차가 딱 나갔을 때 처음 만나는 사거리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세 개의 길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좌회전도 해보고 직진도 해보고 우회전도 해봅니다. 근데 목적지가 도착하지 않아요. 그러면 좌회전, 직진, 우회전 후에 또 쭉 직진하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좌회전 해보고 우회전 해보고 직진 해봅니다. 여기서도 결과가 안 나면 두 번째 길에서 또 좌회전도 해보고 직진도 해보고 우회전 해봅니다. 여기서도 목적지가 나오지 않으면 또 세 번째 길, 맨 처음에 만든 세 번째 길을 가서 좌회전, 우회전, 직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장 정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순서대로 이 탐색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코드로 보면 BFS, Breadth First Search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Breadth First 같은 경우는 제가 인접 리스트 기반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그래서 인접 리스트를 사용한다면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에서는 이 링크드 리스트라는 게 쓰이는데요. 이 링크드 리스트를 C 언어 계열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뭐 C 언어로 자료 구조나 이런 거 했으면은 링크 리스트를 실제로 구조체로 만들어서 막 구현하는 것도 해봤을 텐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쉽습니다. 그냥 링크드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에, 자바 패키지에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자바 패키지가 제공해주는 링크드 리스트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스캐너 넥스트 인트 같은 경우는 그 C 언어 계열의 스캔F 아니면 파이썬 계열은 뭐 넥스트 똑같으니까 그죠? 넥스트로 이 콘솔 표준 입력으로부터 변수를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함수이고요. 그래서 세 개를 입력받습니다. 처음에 정점의 개수, 간선의 개수, 그리고 탐색을 시작할 정점의 번호, 그 다음에 이 각 정점끼리의 이 연결이 되어 있냐, 연결이 안 되어 있냐, 이걸 인점 리스트로 만들어 보고 이 인점 리스트들을 한번 출력해 보는 것까지 여기서 한 번에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점은 5개고 간선은 6개다. 탐색을 시작할 정점은 1번이고 그 다음에 1, 2, 2, 3, 3, 4, 4, 5, 6의 인덱스가 잘못됐다. 이거는
네, 제가 인덱스 문제네요. 네, 다시 5, 6, 1, 0, 1, 1, 2, 0, 1, 1, 2, 3, 2, 3, 4, 4, 5, 5, 0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죠? 이런 형태로 인점 리스트를 잘 그려가지고 주시면은 DFS 구현할 수 있거든요. 일단 제가 임의의 입력을 가지고 DFS를 구해봐왔고 얘가 어떤 형태의 코드로 구현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점의 개수, 정점이 몇 개 있을 것이냐, 정점이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교재에 있는 요 그림을 그대로 옮긴다고 한번 해봅시다. 0, 1, 2, 3, 4라는 5개의 정점이 있고 이 각 정점 간의 간선이 0, 1, 1, 2, 0, 2, 2, 3, 3, 4, 2, 4, 4, 0이 있다. 요걸 그대로 한번 코드에다가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점이 5개, 간선이 7개, 0에서 탐색을 시작할 번호가 우리 0으로 되어 있고요. 0에서 1, 1에서 2, 0에서 2, 2에서 3, 2에서 4, 3에서 4, 0에서 4. 그러면 우리 여기 PPT에 있는 거랑 똑같은 그림을 그렸거든요. 0부터 시작하는. 그러면 이 DFS 전체로 다 검색하는 방법은 0, 1, 2, 4, 3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0에서 시작해서 0, 1, 2, 4, 3. 너비 우선 탐색 모두 다 할 수 있죠, 그죠? 음, 뭐 상황에 따라 방향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어, 얘가 선택한 기준에 있어서는 0, 1, 2, 4, 3이라는 인점 리스트 BFS를 구현했고요. 의 알고리즘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 ADJ 리스트, 인점 리스트에다가는 우리가 이 인점 리스트, 요 어떻게 보면 행렬이랑 같죠, 그죠? 0, 1, 1, 2, 0, 2, 2, 3 이렇게 각각의 간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ADJ 리스트에 다 저장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 ADJ 리스트를 한번 소트를 한번 해줬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순서가 좀 꼬일 수도 있으니까 소트를 한번 해주었고요. 이 만들어진 이 V 시작점 그리고 인점 리스트 우리가 이 정리한 0, 1, 1, 2 이런 인점 리스트 그리고 비지티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어디까지 방문했는지 방문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불리한 페어를 하나 논리형 페어를 하나 같이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BFS 리스트로 들어와서 탐색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구현한 BFS는 그냥 전체 탐색이고요. 갈 수 있는 모든 경로까지만 가봐라. 뭘 꼭 찾아라. 어디 뭐 3을 찾아라. 4를 찾아라. 이렇게 준 게 아니다 보니까 전체를 다 순회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입력받은 이 임점 리스트, ADJ 리스트, 이 ADJ 리스트를 하나씩 뽑아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 Q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Q. Q는 사실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하면서 배웠던 기억나십니까? Q. 한쪽 방향으로 넣으면 이 먼저 넣은 것이 먼저 나오는 형태잖아요. 이렇게 Q. 우리 식당 앞에서 대기열 기다리듯이 먼저 들어오는 사람은 먼저 나갈 수 있게 이런 자료 구조이고요. 링크드 리스트는 그냥 리스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사실 뭐 배열이랑 같죠. 배열인데 사이즈를 고정시킬 필요 없이 링크드 리스트는 언제든지 사이즈를 중간에라도 바꿀 수 있는 자료 구조라는 특징이고요. Q는 먼저 들어간 값이 먼저 나온다라는 특징을 가진 자료 구조죠. 그래서 Q라는 자료 구조를 하나 만들고요. 우선 V 시작 지점에 대한 값을 Q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Q의 사이즈를 측정합니다. Q에 아무것도 없는지. Q에 지금 방금 V를 넣어줬기 때문에 Q가 차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Q에서 폴을 합니다. 뽑습니다. 방금 V를 넣었으니까 방금 넣은 V가 폴 뽑혀 나오겠죠. 그러면 시작점 0이 뽑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인점 리스트 0에서부터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돌립니다. 이 리스트 이터레이터는 뭐냐면 여러분이 다른 프로그래밍 코드가 익숙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ADJ 리스트라는 배열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int라고 하면 int 이런 배열이 있는데 for int i는 0부터 i는 10보다 작을 때까지 ADJ 리스트까지 그래서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ADJ 리스트의 i 각각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게 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리스트 이터레이터라는 걸 쓰고요. 요 구문이 이렇게 두 줄이 이렇게 네 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ter has next 그죠? 이 이터레이터에 has next라고 하면 다음 값이 튀어져 나와서 인점 리스트에 첫 번째 값 W에 넣어주고요. 인점 리스트 V에 두 번째 값이 W에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0에 해당하는 정점 0에 해당하는 인점 리스트들을 순서대로 토해내는 반복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그림에서 0이랑 인접한 값의 경우 0이랑 바로 인접한 1 그리고 4가 그죠? 0이랑 바로 인접한 1 바로 인접한 4 그리고 바로 인접한 2 1, 2, 4가 첫 번째로 튀어나올 수 있는 이터레이터의 값이고 그 중에 하나가 튀어나오고 두 번째 이터레이터로 2, 세 번째 이터레이터로 4. 뭐 이 순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건 이 세 가지의 정점들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각 정점에 방문을 하고요. 이 정점을 다 방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visited가 있냐? 이게 내가 이제까지 예를 들어 가본 곳이냐, 가보지 않은 곳이냐? 만약에 가봤다면 가보지 않았다면 가보았다고 표시하고 Q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을 넣은 거죠, 그죠? 0 다음에 1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0의 다음 인접 2, 그 다음에 인접 4. 그래서 0, 1, 2, 4까지를 한번 쭉 방문한 겁니다, 그죠? 0의 인접 리스트니까 0이랑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건 0, 1, 2, 4만 있었죠.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나면 방금 Q에다가 1, 2, 4를 다 넣어줬죠. 1, 2, 4를 다 넣어줬기 때문에 이 while문 두 번째로 올라와서 이 두 번째에는 뭘 가냐? 1을 콜해서 V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0 다음에 1이 화면에 나오면서 Q에서 뽑혀서 나오면서 1에 해당하는 이 인점 리스트들을 방문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이 4는 이미 Q에 등록되면서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4가 화면에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 아무도 방문하지 않은 0의 직접적인 인접 리스트가 아니어서 방문하지 않은 3까지 방문하면서 인접 리스트의 너비 우선 탐색이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너비 우선 탐색의 경우에는 내가 돌아가야 하는 다시 뒤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에 제일 먼저 방문했던 곳에 또 다음 인접 리스트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방문했던
여기 보시면 처음에 1을 방문합니다. 여기에 인전 리스트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2를 방문합니다. 여기에도 인전 리스트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4를 방문합니다. 여기에도 4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0도 가본 곳이고 2도 가본 곳이죠. 그래서 1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2에서 2를 기준으로 1도 이미 가본 곳이고 0도 이미 가본 곳인데 3은 안 가본 곳이죠. 3을 뒤에 추가합니다. 4도 이미 가본 곳이라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4가 들어있죠. 4를 기준으로 또 가봅니다. 다 가본 데죠. 그럼 끝나고요. 3을 기준으로 다 가봅니다. 3 기준에도 다 가본 곳만 있으니까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방문한 순서 0, 1, 2, 4, 3. 그래서 이 방문 순서가 0, 1, 2, 4, 3이 됐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인정 리스트가 뭐 무조건 0, 1, 2, 4, 3이 아니고요. 저 똑같은 모양을 만들었는데도 물론 여기 0, 1, 2, 4, 3이 됐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소트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소트를 내림 차수를 하냐 오름 차수를 하냐에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인점 리스트 알고리즘을 가져와서 너비우선 탐색을 했을 때 똑같은 그림을 했을 때 결과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접 리스트를 기반으로 너비우선 탐색을 꼭 제 코드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이 파이썬이 편하다 하면 파이썬 코드로 한번 검색해서 한번 실행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C++가 편하다라고 하시면 C++로 제공되어 있는 코드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셔도 무관하고요. 사실 우리의 목적은 DFS, BFS가 구현을 하게 되면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는가. 지금 제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인접 리스트들을 리스트로 구현하는 add 구문 그리고 각 방문 그 위치들을 큐에 저장하기 위한 add 구문 그리고 큐에 있는 값들을 꺼내기 위한 폴 그리고 인접 리스트를 방문하는 이런 반복문 구조 이 구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이 검색 알고리즘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요. 이 검색 알고리즘들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구조 실제 탑실 시험에서도 이건 막 전체 BFS, DFS를 다 구현하라라는 형태로까지 뭐 코딩 문제가 나오진 않고요. 그냥 탑시 자체가 뭐 정확히 딱 C, 자바 이렇게 집어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간단한 코드 문제는 C 언어 문제도 나오고 자바도 문제가 나오고 C++만 나오긴 합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 각 프로그래밍 언어,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기본적인 문법은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DFS, BFS 이런 좀 어려운 알고리즘 코드까지 나오진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삼아서 알고리즘들을 내가 한 번도 파이썬을 안 해봤다 하면 파이썬으로 한번 찾아보고 실행해 보시고요. 뭐 내가 자바를 한 번도 안 써봤다라고 하면 자바로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를 한번 바꿔서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보시면은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의 이해를 통해서 이해하시고 나서 그 알고리즘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꿀 때는 여기서는 반복문을 이렇게 쓰네 아니면 여기서는 while문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 쓰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코드가 잘 실행이 안 된다, 뭐 에러 코드가 뜬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어, 그 사이버 캠퍼스 통해서 남겨주시면 캡처본을 남겨주시면 에러 코드 제가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로 이 시험 문제는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탑시트에서 나오는 시험의 유형들입니다. C 노드가 가진 라우팅 테이블을 작성해라. C를 기점으로 각 정점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최단 거리들을 데스티네이션 어디로 갈 때 어디로 가면 되는지 이 각각의 넥스트 노드를 구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좀 눈에 익으면 좀 쉽게 푸실 수 있는데요. C를 기점으로 A를 갈 때는 어디를 통해서 가는 게 제일 가까운지. C를 통해서 A로 바로 가면 4만큼의 비용이 들죠. A로 바로 가면. 그런데 B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B를 통해서 가면 3만큼의 비용밖에 안 들죠. 그죠? 그래서 C에서 A를 갈 때는 B를 통해서 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A일 때는 B로 가라. B로 갈 때는 바로 B로 가는 게 더 싸죠. 그래서 B로 갈 때는 1, B만큼 가라. C로 가는 건 C에서 C로 가는 건 똑같고요. D로 가는 건 C에서 D로 갈 때는 바로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D로 갈 때는 넥스트 노드 D다. E로 갈 때는 넥스트 노드 B다. E로 가게 되면 이쪽 오른쪽으로 바로 가면 6의 비용이 들고요. B로 가서 A로 가서 F로 가서 E로 가면 1, 2, 1, 1, 5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 E를 가고 싶으면 B로 가라. F도 마찬가지겠죠. 이쪽으로 가면 7이 걸리는데 이렇게 돌아서 가면 4밖에 안 걸리니까요. F로 갈 때는 B를 통해서 가라. 자, 이게 C 기점의 라우팅 테이블이었고요. B를 기준으로 또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 수 있겠죠. B에서 A로 갈 때는 어디로 가는 게 제일 값싼 경로인지, 제일 가까운 경로인지, 이 알고리즘은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최단 경로를 구할 때 이 각각의 노드를 기점으로 C를 기준으로 제일 가까운 경로, B를 기준으로 제일 가까운 경로를 자기랑 인접한 노드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어딘가를 이동을 할 때 내가 처음부터 이 길 전부 다를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냥 B한테 가면 B가 F로 가는 제일 최단 경로를 알고 있을 거야. B한테 가면 너 그냥 A한테 가. A가 또 F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 이렇게 각 이 노드들, 간선들이 다음 경로를 알려주면서 이 경로를 선택하는 방식이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BFS처럼 한 번에 이 전체 그래프를 탐색해서 경로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은 미리 우리 지금 T맵이나 뭐 네이버 카카오 맵 같은 이 지도 어플리케이션들이 각 사거리, 삼거리마다 이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다 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위치에 도달할 때마다 내가 목적지를 하는 위치를 어디로 가서 가는 게 제일 가까운지를 물어보면서 경로를 선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의 이 넥스트 노드를 채우는 문제가 탑시트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이진 탐색 트리도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 이진 탐색 트리의 특징은 이 7보다 작은 값은 7의 왼쪽에 있고요. 7보다 큰 값은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5를 찾고 싶으면 7을 기준으로 7보다 5가 작으니까 왼쪽, 3보다는 5가 크니까 오른쪽. 그렇게 가면 5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4를 찾고 싶다. 7보다 작으니까 왼쪽, 3보다 크니까 오른쪽 갔는데 5밖에 없죠. 5는 왼쪽에 뭐가 있나? 없어요. 그러면 4는 여기 없다라고 세 번만 탐색해도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 이진 탐색 트리고요. 뭐 옛날 기출 문제로 보자면
다음은 이진 탐색 트리이다. 왼쪽 트리에 35를 삭제하고 이진 트리 조건에 따라 32를 추가한 후에 결과가 오른쪽 트리이다. 괄호에 번호 순서대로 알맞은 값을 쓰시오. 문제 풀어보는 거죠. 자, 35가 삭제되었어요. 35가 삭제되고 나면 40이 이 자리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죠? 40이 여기로 왔습니다. 그죠? 40이. 40이 일단 왔고, 40 왼쪽에는 40보다 작은 값들이 위치해 있겠죠. 그죠? 40보다 작은 값, 어떤 값? 15, 40보다 작은 값 없죠? 15 말고는. 또 뭐 있어요? 삭제하고 31을 추가했잖아요. 그죠? 네, 31을 추가했죠. 31을 추가했으니까 15, 32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 40보다 큰 값은 지금 44, 60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음. 자, 그러면 이 값들을 하나씩 채워보겠습니다. 42, 이 가운데 위치로 간 거는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고요. 그러면 이제 15랑 35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35 날라가서 32를. 15는 여기에 들어가서 15가 여기 들어가고 32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에 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죠? 40보다 15가 작고 15보다 32가 더 크고 그죠? 네,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4가 여기 들어가고 60이 여기 들어가고 나머지는 널로 여기 들어갈 수도 있죠. 지금 문제 자체가 아마 이, 이 문제 당시는 몇 개의 뭐 예를 들어 3, 5, 7에 널이라고 이미 여기 아마 보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이제 이렇게 나왔고 실제로는 이 35, 35 다 제거하고 나면 우리 이진트리 규칙 왼쪽에는 이보다 더 작은 값, 오른쪽에는 이거보다 더 큰 값, 이런 형태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알고리즘 문제가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 URL 다이어그램을 배우진 않았는데 URL 다이어그램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DFS 뭐 아니면 버블 정렬 같은 정렬 알고리즘의 스텝들을 이렇게 그냥 글로 써줍니다. 스텝들을. 그리고 이 글로 써준 스텝들을 이런 힌트, URL 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는 이런 힌트를 주면서 우리가 알려준 URL 다이어그램의 이 박스를 이용해서 네모, 마름모, 그다음에 동그라미, 이 URL 다이어그램의 그 속성에 맞게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기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URL 다이어그램 안 배웠지만 알고리즘이 다양한 예, URL 다이어그램이나 나중에 프로세스 쪽에서도 같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 문제들을 제가 제시한 정렬 검색 알고리즘, 뭐 탑시스에 있으니까 제가 그걸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구름이나 이런 다른 어떤 플랫폼 아니면 여러분들 전공 서적 알고리즘 서적에 나오는
그런 다양한 알고리즘들도 같이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걸 또 구현하고 최근에는 뭐 탑 그 챗GPT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쵸? 그냥 이 일반적인 알고리즘들은 그냥 챗GPT에 물어보면 알려주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했던 DFS, BFS도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들이 바로 DFS, BFS 설명도 바로 해주니까요. 한번 실행해 보시고 조금 알고리즘을 말로 말을 알고리즘으로 바꾸는 작업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름이라는 저희 이 구름 요거를 사용하시면 다양한 이 레벨 테스트 가시면은 다양한 알고리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풀어보시면은 실제로 이 구름의 뎁스를 통해서 실제 개발자 뽑을 때 이런 회사들이 실제 코딩 테스트를 이 구름의 요 기능을 이용해서 보시면 이렇게 줌으로 실시간으로 어, 제대로 개발하고 있는지 다른 뭐 부정행위를 하는 게 아닌지 보면서 시험을 코딩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보면서 이제 실제로 사람 얼굴이 맞는지 이런 보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레벨을 좀 많이 올리시면은 이 구름 레벨에서 결국 이 뎁스 문제들도 다 같이 만드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번도 코딩 테스트 준비하는데 바로 직접적인 어떤 준비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 혼자 이렇게 들으시는 것보다 여기 뭐 에듀 페이지도 있습니다. 뭐 이런 에듀 페이지를 통해서도 배우시는 것도 좋겠죠. 네. 그래서 간단한 문제들이나 뭐 좀 어느 정도 수준에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이 탑시트에 국한되지 마시고 이 알고리즘을 글을 알고리즘으로 바꾸는 이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전반에서 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엔지니어들도 알면 좋으니까요. 한 번씩 복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를 DFS, BFS 정렬 알고리즘 드렸지만 네, 그렇게 오늘 수업은 하고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알고리즘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따로 알려주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코드 보여드리고 실행하는 것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